미숙이 앨범에서 낯선 사진을 발견한다. 마이너스 젊은 종태가 모르는 여자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여보, 이 사진이 뭐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주연이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진다. 마이너스 저 이 여자분 기억나요. 그리고 이 아기 저인 것 같아요. 종태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마이너스 35년간 숨겨온 거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으로 변한다. 정미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부엌에서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밥솥 뚜껑을 덮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제 곧 남편 종태가 일어날 시간이었죠. 여보, 일어나세요. 미숙이 침실 문을 살짝 열며 말했습니다. 종태는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경로당 가시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응, 바둑이나 두고 올게. 종태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종태의 빈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큰딸 은영은 결혼 후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종태는 은퇴 후 경로당에만 다니며 집에서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김말순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말순은 미숙과 동갑내기로 3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숙아, 말순이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시장이나 같이 갈까? 좋아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날에는 말순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미숙은 종태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죠. 일찍 오셨네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종태는 텔레비전을 끄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미숙아, 잠깐 앉아봐. 미숙은 종태의 어조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우리 집이 너무 허전하지 않나? 종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긴 하죠. 은영이도 자주 오지 않고 미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종태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애 하나 입양해서 같이 살아볼까 해.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입양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우리 나이에 외롭게 살기엔 너무 쓸쓸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닐까? 종태의 말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당황스러웠지만 종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인 입양이야. 35살 된 여자애인데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최근에 돌아왔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입양을 원한다고 해. 미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성인 입양이라는 것도 생소했고 종태가 이미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게 되셨어요? 경로당에서 들었어. 복지관에 문의해 봤더니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더라고. 종태는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미숙은 혼란스러웠지만 종태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단순한 충동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같은 늙은 부부와 함께 살고 싶어 할까요?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서로 마음이 맞으면 진행하고 아니면 말고.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믿고 따라왔던 그녀였지만 이번 일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태의 결심이 워낙 확고해 보였고 실제로 집이 너무 적막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보죠. 종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종태의 눈빛에서 묘한 간절함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집이 허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 것 같았지만 미숙은 그 의문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봄날 미숙은 현관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입양할 딸을 만나는 날이었죠. 종태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까지 차려입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미숙이 종태에게 말했지만 정작 본인이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자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주연은 생각보다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였지만 자세가 곱고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미숙은 첫인상부터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미숙이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주연을 바라보며 미숙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연이 차를 마시는 모습, 앉아있는 자세,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방식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나라에서 지내셨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15년 정도 살았어요. 유학 갔다가 그쪽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미숙은 뭔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5년 전이면 주연이 20살 때였는데 그 나이에 혼자 유학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종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척 도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죠. 주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숙은 주연의 표정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연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지내기 어려워서 입양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주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손톱, 약간 거친 손등의 질감이 일하는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미숙은 주연을 위해 정성껏 차린 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평범한 한국 가정의 저녁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들이 너무 익숙해요. 주연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익숙하다고요? 네, 유학 가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반찬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이 멸치볶음 맛이.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연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는데 유학 가기 전의 기억을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럼 어릴 때 누가 이런 반찬을 해주셨나요? 주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 그냥 친척집에서 지낼 때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좀 흐릿해서요. 그런데 두 분은 언제 알고 만나셨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아, 그게 복지관에서 몇 번 상담할 때 봤어. 종태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종태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고 주연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주연이 설거지를 도우려고 하자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연이 그릇을 정리하고 물을 받는 방식이 미숙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세제를 짜는 양까지도 미숙의 습관과 일치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설거지하는 방법이 저와 똑같네요. 그런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대로 한 건데요. 주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주연은 미숙 부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전 은영의 방을 정리해서 내어준 것이었죠. 미숙은 주연이 잠들기 전에 방을 찾아갔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너무 편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주연이 웃는 모습을 보니 미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따라다니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주연아, 혹시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잘 자요. 미숙은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종태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주연이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뭔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종태는 텔레비전을 끄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숙이 알아채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좋은 아이 같으니까 우리가 잘 돌봐주자. 그럼 정말 입양 절차를 진행하실 거예요? 응, 내일 서류 준비하러 가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연이 미숙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입양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었죠. 미숙은 주연과 함께하는 일상이 생각보다 자연스럽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 보러 가실 거예요? 주연이 아침 설거지를 마치며 물었습니다. 응, 이웃집 말순 씨랑 같이 가려고 해.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미숙은 주연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연이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주연은 미숙이 자주 가는 가게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가격 흥정하는 방법까지 미숙과 비슷했습니다. 주연아, 정말 이 동네 처음이라고 했지? 미숙이 채소 가게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왜요? 아니야, 그냥 길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주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요즘 인터넷 지도를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그날 오후 미숙은 오랜만에 앨범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연도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죠. 미숙은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주연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은영이 어릴 때 사진이야. 참 귀엽지? 정말 예쁘네요. 어머님과 닮았어요. 주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주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이요. 주연이 가리킨 사진을 보고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은 미숙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종태가 어떤 여자와 함께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은 뭐지?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분이 기억나요. 주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기, 저인 것 같아요. 미숙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종태의 표정은 미숙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미숙이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1989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이면 은영이 5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연이 태어난 해이기도 했죠.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주연아, 이 사진이 정말 익숙해? 네, 정말 이상해요. 분명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지. 미숙은 앨범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진만 다른 사진들과 분리되어 앨범 맨 뒤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춘 것 같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미숙은 서둘러 앨범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정리하자.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종태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미숙은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주연이 보인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새벽 2시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앨범을 다시 꺼내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종태의 얼굴, 여자의 얼굴, 그리고 아기.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종태의 목소리에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깜짝이야. 잠이 안 와서 앨범 보고 있었어. 종태는 미숙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앨범에서 나왔는데. 여보, 이 사진 뭐예요? 종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미숙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대답해 주세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그냥 옛날 사진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주연이가 이 사진을 보고 자기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본 것 같다고도 했고요. 종태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미숙아, 그냥 넘어가자.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고요? 주연이와 관련된 일 같은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종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연의 방에서 불이 켜지는 것을 둘 다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주연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미숙과 종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서 자렴. 미숙이 말했습니다. 주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종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요.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연이 정말 그 사진과 관련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죠. 새벽녘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종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주연도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이 떨렸고 자꾸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주연이 방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응, 잘 잤니? 네. 그런데 어머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들렸는데.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연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었어. 아침 먹자. 종태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오늘 도서관에 갔다 올게요. 주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주연이 집을 나간 후 미숙은 종태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어젯밤 그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종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미수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까? 아니요. 주연이가 관련된 일 같은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종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여자,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일했던 교사야.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언제 일이에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그 여자가 임시교사로 왔었어. 그래서 미수가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태의 표정, 그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연이가 그 여자의 아이예요?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주연이는 당신의 아이예요. 미안해, 미숙아. 정말 미안해.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입양이라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법적으로는 입양이 맞아. 그 여자가 주연이 엄마가 애를 낳고 시골로 내려갔거든. 그래서 연락이 끊어졌어. 미숙은 종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연이는 알고 있나요? 모를 거야. 그 여자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어. 언제부터 연락하고 지냈어요? 종태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미숙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작년부터 주연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연락이 왔어. 작년부터요? 그럼 입양 이야기도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네요? 종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두 사람이 있는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미숙아, 제발. 미숙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걷다가 말순의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숙은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숙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말순아, 들어가도 될까? 말순은 미숙의 표정을 보더니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숙은 말순에게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진, 종태의 고백, 주연의 정체까지. 말순은 충격에 빠진 채 미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혹시 이름이 뭐야? 잘 모르겠어. 종태가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아, 혹시 그 여자가 윤선이 아닐까? 윤선이? 응, 그 시절에 너희 학교에 임시교사로 온 여자 있었잖아. 젊고 예뻤던. 그때 종태랑 소문이 좀 있었어.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의 말을 듣고 보니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당시 학교 사람들 사이에서 종태와 어떤 여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었던 것을요. 그 여자가 갑자기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었지. 그때 임신했었나 보네. 왜 나한테는 아무 말 없었어? 미수가 그때 너 은영이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 그리고 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미숙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주연이는 정말 종태의 딸이겠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낯설지 않았던 거고, 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35년 동안 나를 속였어.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데려와서 가족이라고 해? 미수가 진정해. 그래도 일단 집에 가서 종태랑 제대로 이야기해봐. 싫어. 지금 당장은 그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말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주연이는 죄가 없잖아. 그 아이도 모르고 있는 걸. 미숙은 말순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연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역시 피해자일 뿐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순아?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미숙이 말순의 집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비운 것은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종태와 주연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미숙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주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정말 걱정했어. 종태도 다가오려 했지만 미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미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연이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주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주연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미숙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주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주연의 얼굴에서 종태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썹의 모양, 웃을 때의 표정,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도. 주연아, 너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니? 네.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하지만 미숙의 눈빛은 전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주연은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식사 후 주연이 방으로 들어가자 미숙과 종태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미숙아,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 이야기할 게 더 있나요? 다 들었는데. 주연이한테는 말할 거야? 미숙은 종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말하세요. 당신 딸이고 당신이 만든 일이니까. 미숙아, 아니면 내가 말할까요? 주연아, 너는 우리가 입양한 딸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만들어낸 딸이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너를 속여왔어. 이렇게 말할까요? 종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차가운 말투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연의 방에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후 주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간다는 거야? 종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주연이 나간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주연이 돌아온 줄 알고 종태가 문을 열었는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영아, 아빠. 미숙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큰딸 은영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은영아, 갑자기 왜? 엄마,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은영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은영은 부모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박주연이라는 사람, 우리 집에서 살고 있죠? 미숙과 종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영이 어떻게 주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친구가 봤대요. 우리 집 앞에서 엄마랑 같이 나오는 걸. 그래서 물어봤더니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은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제가 아빠 책상 서랍을 정리해 드리려고 집에 왔을 때 이걸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편지를 펼쳐보자 종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종태 선생님께 주연이가 3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윤선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은영이 추궁했습니다. 은영아, 저 여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주연이가 누구예요? 미숙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주연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주연이를 돌봐주세요. 그 아이는 선생님의 딸입니다. 아빠, 주연이가 아빠 딸이에요?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종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영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나한테는 평생 차갑게 굴면서 이런 딸을 숨기고 있었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딸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영아, 진정해. 주연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야. 미숙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나도 어제 알았어. 은영은 편지를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만약 주연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제가 쓴 다른 편지를 주세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가족들께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다른 편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또 다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주연이가 진실을 알았을 때 주라고 했어. 미숙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주연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연이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 오셨나? 주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과 주연이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은영은 주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종태를 닮은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박주연이군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정은영이에요. 이 집 딸. 주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이 말해준 큰딸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표정은 전혀 환영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주연이 분위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연아, 앉아라.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거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주연은 소파에 앉아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고 특히 처음 만난 은영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것 같네요. 주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주연아, 너는 지금까지 우리가 너를 입양했다고 알고 있었지?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주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미숙은 종태를 바라봤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숙이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주연아, 너는 종태의 친딸이야. 네. 주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5년 전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야. 주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어머니는 윤선이고 아버지는 윤선이 맞아. 종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가 내 어머니야. 주연은 종태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숙은 윤선이의 편지를 주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읽어봐. 주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 글씨예요. 주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미숙이 주연이에게라고 쓰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주연은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내 아버지는 박종태 선생님이야. 엄마가 젊었을 때 잘못된 사랑을 했고 그 결과 너를 낳게 되었어. 하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었단다. 종태 선생님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엄마는 혼자 너를 키우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이제 엄마가 아프고 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종태 선생님께 부탁하게 되었어. 주연아,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른들이 잘못한 일이야. 편지를 다 읽은 주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선이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종태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저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에요? 종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은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참 좋겠네요. 그동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딸이 있었구나. 은영아. 미숙이 딸을 말렸습니다. 왜요, 엄마? 사실이잖아요. 아빠는 저한테는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첫날부터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셨잖아요. 주연은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두 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영의 서운함도 이해가 되고 주연의 충격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은영아, 주연이는 잘못이 없어. 엄마는 어떠세요? 남편이 35년 동안 속였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종태에 대한 배신감은 컸지만 주연이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해서 나갈게요. 어디로 갈 생각이야? 종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든 가야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주연아, 너 갈 데가 있어?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죠. 주연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만족하세요, 아빠? 이제 진짜 딸도 쫓아내셨네요. 은영이 비꼬며 말했습니다. 은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아빠가 한 일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종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폭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1시간 후 주연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주연은 종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종태는 주연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주연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도 와서는 안 됐어요. 어머니가 그냥 모른 척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셔서 종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선이가 주연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넌 왜 왔어? 외로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간절히 부탁하셔서. 미숙은 주연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연도 피해자였습니다. 주연아, 여기 있어. 내가 나갈 이유는 없어. 어머니,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은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주연이가 뭘 잘못했는데? 주연 씨, 은영이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은영은 주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매라는 거예요? 저는 언니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남처럼 지낼게요. 미숙이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자. 내일 다시 이야기하고. 저는 호텔에서 자겠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은영아. 엄마,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아빠의 외도와 이복자매를 받아들이기에는 내겐 너무 충격적이에요. 은영이 나간 후 미숙과 종태, 그리고 주연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주연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정말 종태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숙 자신과도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배운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괜찮아. 우리 모두 피해자야.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주연이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은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종태는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죠. 미숙이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다가 침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미숙이 종태를 흔들었지만 종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미숙은 서둘러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주연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연아, 응급실에 가야 해. 주연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종태가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주연은 종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미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연이 미숙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연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리는 동안 미숙과 주연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미숙은 주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연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어머니도 배신감도 드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를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은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의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입니다. 아빠는 어떠세요?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 의식은 아직 못 찾으셨어. 은영은 주연을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어머님과 함께 기다렸어요. 그렇군요. 은영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날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종태가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숙아, 종태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쉬세요. 주연이는 여기 있어요. 주연이 다가갔습니다. 종태는 주연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주연아. 아빠가 너한테 이런 고생을. 괜찮아요, 아버지. 쉬세요. 종태는 은영도 불렀습니다. 은영아. 네, 아빠. 아빠가 너한테 미안했어. 평생 서운하게 해서. 은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종태는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불러줘. 왜요, 여보? 유언장. 써야 해. 며칠 후 종태는 퇴원했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했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종태를 주연이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병원 검진도 함께 다녔습니다. 주연아, 고마워. 종태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은영은 그런 주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결혼 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주연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주연 씨, 은영이 주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빠를 잘 돌봐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해야 할 일인데. 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주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종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번에는 의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미숙과 은영, 주연은 종태의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미숙이 종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평생 속여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종태는 은영을 불렀습니다. 은영아, 아빠가 너한테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용서해다오. 아빠, 저도 죄송해요.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태는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주연아, 네, 아버지. 너를 사랑한다.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 주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종태는 마지막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해. 은영이도 주연이도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새벽 4시
종태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종태의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미숙과 은영, 주연은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가족분들이 닮으셨네요. 어떤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주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미숙, 은영, 주연에게 나는 세 여자에게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미숙, 당신은 나를 끝까지 품어준 사람입니다. 은영, 너는 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주연, 너는 죄 없는 내 피부치입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게 해두었습니다. 내가 못한 사과는 너희가 서로 안아주는 것으로 대신해다오. 유언을 들은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주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연아,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숙도 두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구나.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종태는 죽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종태의 장례를 치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미숙의 식탁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은영이 남편 민수와 8살 된 아들 준호를 데리고 왔고, 주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미숙이 만든 멸치볶음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준호. 미숙은 손자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연이 조용히 그릇을 채워주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연이 이모, 고마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모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주연이 은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은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은영과 주연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버지의 병간호를 함께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연 씨, 요즘 뭐 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미숙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게 괜찮으세요?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연이가 있어서 괜찮아. 하지만 주연이도 일을 시작하면 바빠질 텐데. 괜찮아요, 언니. 어머니 모시는 건 제가 하고 싶어요. 주연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주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아이였지만 이제는 진짜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연이도 본인 인생이 있는데. 은영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언니, 저는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좋아요. 캐나다에서는 항상 혼자였거든요. 연애는 안 해? 결혼 생각도 있을 텐데. 미숙이 물었습니다. 주연은 잠시 붉어졌습니다. 아직은 연애나 결혼 생각 없어요. 젊은데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은영과 주연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연아, 정말 괜찮아? 여기서 계속 사는 거? 네, 정말 좋아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나도 미안해.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했어. 아니에요, 이해해요. 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은영은 주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매로 지내자. 네, 언니.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미숙과 주연만 집에 남았습니다.
미숙은 종태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주연도 종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주연아, 너도 이제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고마워요. 미숙은 주연을 안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모녀구나.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주연은 민수가 소개해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번역 일을 하는 회사였는데 주연의 어학 실력이 인정받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어머님, 월급 받으면 용돈 드릴게요. 됐어. 내 돈은 내가 모아둬. 나중에 결혼할 때 써야지. 어머님, 주연은 미숙의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설날이 되자 미숙의 집에는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연도 정식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세배 드려요. 준호가 미숙에게 절했습니다. 우리 준호,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라. 이모한테도 세배 드려요. 준호가 주연에게도 절했습니다. 준호야, 올해도 착하게 지내렴. 주연이 준호에게 세배돈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미숙은 이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 그래. 저녁 식사 시간 미숙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있어요. 모두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은영이와 주연이 공동 명의로 바꾸려고 해. 어머니, 은영과 주연이 동시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주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계시는데 뭐하러 집이 필요해요. 은영도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집은 너희 둘이 똑같이 가져야 해. 그래야 아빠도 마음이 편할 거야. 미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주연아, 네 어머니. 이제 그만 어머니라고 하고 엄마라고 불러. 주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넌 이제 내 딸이야.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 미숙은 부엌에서 내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주연이 부엌으로 나와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치를 담그고 멸치를 다듬었습니다. 주연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있어서. 나도 행복해. 늦었지만 딸이 하나 더 생겨서.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미숙은 주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미숙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연도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맛있겠어요. 응, 우리 가족 밥상이니까.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미숙과 주연이 함께 만든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의 밥상이었습니다. 주연아, 밥 먹자. 네, 엄마.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내일의 반찬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정성스러운 한 끼를 위해서요.